제3단원 문자와 식, 첫 번째 문자의 사용에 관한 개념 첫 번째입니다. 곱셈 기호의 생략. 첫 번째, 문자를 사용한 식이 뭔지 알아보죠. 수량이나 그들 사이의 관계를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이것을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문자는 전 세계인들의 공통어가 영어죠. 영어의 알파벳을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 C 등등등 X, Y, G까지 이러한 알파벳을 문자라고 하죠. 두 번째,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는 곱셈 기호와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냅니다. 이때 곱셈 기호 생략하는 것은 이번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눗셈은 어떤 방법으로 생략을 하냐면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개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덧셈 뺄셈 기호는 생략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x가 3x로 표현될 수는 없겠죠. 또 3 빼기 y가 3y로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덧셈과 뺄셈 기호는 생략할 수가 없다. 대신에 곱셈과 나눗셈은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두 번째, 곱셈 기호를 어떻게 생략하는지 알아보죠. 수와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는 문자 앞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A 곱하기 2다 이랬을 땐 문자 앞에 수를 씁니다. 그래서 2A 이렇게만 쓰면 이것은 2 곱하기 A를 의미하는 것이죠. A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거 역시 숫자를 문자 앞에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이렇게 씁니다. 2분의 1 곱하기 x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2분의 1x 이것을 다시 2분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주의사항 1과 마이너스 1 이것은 문자와의 곱에서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a 1은 곱셈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a를 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a 이거는 부호는 빼면 안 돼요. 그냥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는 생략한 후에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y 곱하기 x 두 개 다 문자죠.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는 생략하고 yx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알파벳 순서대로 x가 먼저 오죠. 그래서 xy 이렇게 보통 써줍니다. b 곱하기 a 곱하기 c다. 기호를 모두 생략하고 이것을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씁니다. 세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 곱하기 a다. 이 경우는 a가 3번 곱해져 있죠. a의 세제곱 이렇게 씁니다.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y 이것은 x의 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갖다가 씁니다. 네 번째, 괄호가 있고 그리고 숫자가 있는 곱에서 숫자는 괄호 앞에 보통 씁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이거에 곱하기 3이 있다 라고 한다면 숫자를 괄호 앞에 써서 3에 괄호하고 x 더하기 y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수화식 단원에서 했던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괄호 바깥에 있는 3이 괄호 안에 있는 x나 y와 곱해지고 그 사이를 덧셈으로 연결해 주면 되죠. 그래서 3x 더하기 3y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곱셈 기호는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는 생략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워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곱셈 기호는 생략해서 쓰게 됩니다. 이 방법 꼭 알아두세요. 개념 두 번째, 나눗셈 기호는 어떻게 생략하는지 알아보죠. 앞서 말했듯이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의 나눗셈 기호는 보통 쓰지 않고 분수꼴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x다 라고 하면 이것은 나눗셈 기호의 뒤에 있는 x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x분의 1이다 이렇게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6 나누기 A 나누기 B. 이것도 역시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것을 역수로 만들어 곱해줍니다. 그러면 6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을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면 AB분의 6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계산 가능한 수는 계산한다. 이것은 앞서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4n 나누기 마이너스 8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역수를 만들어 곱해주면 4n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숫자는 4와 마이너스 8이 있어요. 이것을 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눗셈 기호는 분수의 꼴로 나타내어서 생략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개념 세 번째, 수량 관계를 문자와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죠. 속력은 공식 여러분들 외우고 있나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양변에 시간이라는 문자를 서로 곱해주고 속력이라는 문자를 서로 나누어주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왼쪽 오른쪽에 속력을 곱해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모든 관계식들을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속력을 구할 때는 속력을 이렇게 빼주면 시간분의 거리다 금방 나오죠. 시간을 알고자 할 땐 시간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금방 나오죠. 거리를 알고 싶을 땐 거리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여기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시속 8km의 속력으로 Akm를 달렸을 때 걸린 시간은 얼마냐라고 물었으면 여기 두 번째 공식을 갖다 써야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라고 했으니까 속력 시속 8km를 밑에 쓰고 거리 Akm를 위에 쓰고 나면 간단히 8분의 A 시간만큼 걸린다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비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라고 했을 땐 이 %는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가 두 개, 일자가 여기 가운데 하나 있죠. 이것은 100을 의미합니다. 100 중에 A만큼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A할, A푼 이것은 0.네모네모네모라고 했을 때 이 소수 첫째 자리가 할이 되고 둘째 자리가 푼이 되고 셋째 자리가 니가 됩니다. 할, 푼, 니.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타자의 타율이 3할이다 라고 했을 땐 0.3, 즉 10분의 3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0번 타석에 나와서 3번은 쳐낸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빈 네모 속엔 무엇이 들어갈까요? A할의 이 값은 10분의 A다 라는 뜻이고 A푼은 100분의 A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A리라고 했을 땐 이것은 1000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예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공부해보죠. Xkg의 70% 이것은 X 중에 100분의 70이다 라는 뜻으로 X 곱하기 100분의 70으로 쓸 수가 있어요. 좀 더 간단히 10분의 7X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 좋겠죠. A1의 3할이다. 여기 A1의 할 때 의는 곱하기를 의미합니다. A의 10분의 3을 의미하죠. 그래서 A 곱하기 10분의 3. 다시 위치를 바꾸어서 깨끗하게 쓰면 10분의 3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제를 한번 봐보죠. A%의 소금물 Xk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땐 그대로 이 공식이 같았습니다. 소금물의 양 X 곱하기 A% 농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A%는 A 곱하기 100분의 1이다. 방금 전에 비율에서 했었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쓰면 100분의 A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식들을 문자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개념 네 번째입니다. 시계값 구하기. 자, 우선 시계값과 대입이 이렇게 있는데 대입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문자가 있는 식에서 문자 대신 수를 넣는 거, 이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음수를 대입할 때나 거듭제곱에 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a 제곱의 값은 얼마냐 그랬어요. 이때 괄호를 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안 됩니다. No. 여기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고 a 전체의 제곱이니까 a 자리에 괄호를 해서 마이너스 2를 넣어주고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괄호에 마이너스 2 이거의 제곱이죠. 이것은 마이너스 2가 두 번 곱해진 거니까 그 값은 4가 나오죠. 자, 어때요? 괄호를 할 때와 괄호를 안 할 때 그 값이 완전히 달라지죠. 반드시 알아둡시다. 음수를 대입할 때 괄호하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분수꼴의 식에 분수를 대입할 때는 나눗셈의 기호를 쓴 식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일 때 x분의 4의 값은 얼마냐? x도 분수고 대입해야 할 이 x는 분모에 들어가 있죠. x의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1 분의 4 이것을 번분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아직 배우질 않았어요. 조금 어렵죠? 그러면 x분의 4를 어떻게 쉽게 풀 수가 있냐면 x분의 4를 나눗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서 4 나누기 x 이렇게 써주고 이때 x를 대입하죠. 그러면 4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나눗셈 뒤에 있는 2분의 1 이것의 역수를 취해서 곱해줍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가 되죠. 그 값이 8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시계값은 무엇이냐? 시계값은 문자에 수를 대입해서 계산하여 얻은 값, 이것을 시계값이라고 합니다.